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어셈블러만 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어셈블러. 어셈블러는 나도 재미 한 탱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문 단계니까 뭐 재미를 느낄 단계는 아니죠. 그래도, 이 책의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참, 이제, 우리가 이거 수학을 하기 전에 산수 1, 2, 3, 4를 배우듯이, 예, 1, 2, 3, 4를 배우고, 이렇게 사칙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적분을 배우고, 막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가 1, 2, 3, 4, 애기들 1, 2, 3, 4, 하나, 둘, 셋, 넷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요? 뭐, 어떤 거 먹을 거 사탕이나 맛있는 걸로, 두 개만 먹어, 한 개만 먹어, 몇 개 남았어? 그래, 알았어. 내일은, 뭐, 착한 일 하면 한 개 더 줄게. 그런 식으로 1, 2, 3, 4 가르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즐거운 거라고 이제 그 뇌를 속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엔돌핀을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뭐 행복 지수를 높여서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공부 가지고 구박받은 애들은 공부 책을 보기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영인 상태였을 때 영아일 때에 어떻게 부모가 지도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고 아니면 실패한 그 인생이 실패한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 교육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예비된 부모는 그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셈블러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게 일종의 이제 프론트엔드죠. 이제 우리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직접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가시적으로, 느낌적으로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그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그뭐 정적이지만은 그 백엔드가 굉장히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 공부는 그냥 눈에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죠. 뭐 그것은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뜻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눈팅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현재 오늘은 그 이 차트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그 함수,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지표 하나를 추가했을 때에 여기에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 선을 긋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필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뭐 색깔을 집어넣고 뭐 그런 식인데 예, 이것도 이제 하려면 코드가 한 서너 줄, 10줄 정도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간단히 두 줄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과 점성을 표현했을 때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하는가 집 함수를 통해서 집 함수와 맵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 이것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줄 코드를 오늘은 두 줄 코드. 이 차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줄 코드를 살펴보겠어요. 두 줄 코드를. 두 줄 코드를 살펴볼 건데, 에, 오늘은 이제 여기 두 줄 코드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어셈블러 입문 단계 두 번째 그 16비트와 32비트 연산을 16비트가 32비트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썬 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집 함수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이 되지? 자, 여기쯤이 됩니다. 여기쯤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라인을 그리는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패널에
수평선을 그릴 때에 우리가 그 라인마다 하나씩 컬러와 어떤 값을 지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수란문을 돌려서 집함수를 이용해서 숫자와 컬러 값을 짝을 지어줍니다. 짝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줘 가지고 포수나무로 해서 70이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이제 레드 값이 이 C에 들어오도록 이터레이터 해가지고 돌려주게 되면은 70에 해당하는 라인을 그릴 때는 이 Y 값이 70이 되고 자동으로 C가 레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선이 들어오고 50이 아니면은 점선으로 그리고 50이면은 이제 실선으로 그리고 50은 그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벨은 그 RSI 밸류 그렇게 쓰고 그리고 그 Y의 어떤 리미트 값은 0에서 100까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문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게 이제 서로 그 맵의 어떤 지배 함수로 짝지어진 이 레드와 30에 해당하는 그린과 50에 해당하는 그레이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그 어, 한 적어도 한 서너 줄의 어떤 코딩이 필요하지만 단 두 줄로 이렇게 코딩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이제 그 아름다운 코드라 그러죠. 우리 수학에서도 아름다운 공식이라 하듯이 코드도 잘 짜면은 참 명확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코드도 하나의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드도 예술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코드 라인에 이제 여기에 어떤 그 그래프 값은 우리가 이제 그 애드플롯에서 어,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데이터는 여기 있잖아요. 플롯 데이터 X 넘멜에게 데이터 RSI 블루로 해가지고 이거 레전드 라벨을 갖다가 RSI를 하고 이제 컬러를 블루 값 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어, 데이터 계산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잖아요, 왠지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RSI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몇 줄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정하게 되면은 단 몇 줄 코드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패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VV는 OVV 따로 계속 추가되는 그 그래프들은 계속해서 그 else if로 들어가지고 어떤 명칭이 OVV 앞으로 어떤 뭐 다른 것들 뭐 오브비 오실리턴이 뭐 투자 심리선이 그런 것이 들어오면 따로 이제 그 확장성을 위해서 else if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그 패널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두 가지밖에 구현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면 충분해요. 다른 것은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넣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헌트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면 가게 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단순한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쓰여지는 이런 그 볼린저 밴드랄지 RSI랄지 OVV 이런 것은 다 이렇게 그 컨투 매매의 어떤 그 참고 지표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든 김에 이것도 차트도 만든 건데 이것도 다 이게 그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종목의 리스트가 콤보 박스에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할 때에 그 맵 함수가 쓰여지게 되는데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느 지점에 있느냐?
이게 메인에서 이제 그 시작할 때에 얘가 이제 그 크롤링을 해가지고 크롤링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메인. 찾기로 찾으면은 이제 빠른데. 오이씨, 오이씨, 편집, 찾기, 찾기. 어,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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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K 종목을 어디서 가져와요? KRX라는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read HTML 크롤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종목과 회사명을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SQLite 에는 이제 뭐 헤드라인이 코드로 돼 있으니 코드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종목 코드를 코드로 바꿔주고 회사명을 컴퍼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켈락스의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내부 함수를 이용해서 6자리로 가져오는 거죠. 6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6자리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맷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이렇게 6자리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맷의 형식은 많이 지원을 해요. 이렇게 이제 뭐 소수점까지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대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 포맷을 소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 뭐저 팔진수, 이진수 등으로 뭐 바이너리 뭐 옥상인가 뭐 그럴 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코드와 이제 그 회사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에 코드의 부분 숫자에 해당하는 코드만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맵 함수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 함수는 서로 짝지어주는 거고 맵 함수는 형식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맵은 이렇게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맵은 이렇게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순서들 값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 여기로 이제 분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두 가지 포맷을 정하는 형식과 이렇게 이제 포맷이란 말 형식화 시킨단 말이니까 여기서 이제 제곱군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로 이렇게 다시 제곱군을 형식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아까 마냥으로 어떤 정해진 형식으로 포맷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뭐 집은 이렇게 집은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1과 A, 2와 B, 3과 C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지어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짝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짝지어 주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일이 대입을 안 해도 만들어진 함수 가지고 코딩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의 이제 어떤 이런 코드도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코딩을 잘못하게 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짜는 데서 있어서도 하나의 예술적인 어떤 기교를 발휘해가지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패키지 함수도 잘만 쓰면은 아주 훌륭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패키지 함수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함수들은 뭘로 만들어지냐? 랭귀지라는 것은 어셈블러로 만들어집니다. 어셈블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의
부목계기 해달라는 거예요. 부목계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함수명을 써가지고 맵이나 집처 함수명을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어셈블러로 돌아간다 보면 되는 거죠. 어셈블러는 기계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가장 이게 뭐야 어셈블러는 코딩의 그 어떤 그 뭐야 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은 뭘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으로 돼 있고 아미노산은 뭘로 돼 있죠? 암모니아로 돼 있죠.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 우리가 암모니아 냄새 찌릿이 나고 썩은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암모니아가 굉장히 그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이진수 1과 0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진수의 원자재라면은 원소라고 하면은 원소이고 이 어셈블러는 하마로 원자재가 되는 겁니다. 원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가 되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우리가 그 C 같은 그저 랭귀지이고 우리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그 프론트 엔드에서 보는 것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어셈블러인데 지금 오늘은 어떤 지금 사측 연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레지스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빼기로 하고 A, B, C, D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A는 2가 붙으면은 그 32비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은 EAX, AX, AH, AL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써보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64비트 이게 현재 컴퓨터에서 64비트로 쓰고 있잖아요. 64비트로 쓰고 있으니까 메모리 구조가 64비트로 가고 여기가 이제 64비트는 RAX가 됩니다. RAX가 되고 여기에 또 어느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EX가 들어가죠. E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E가 되면은 이게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의 AX니까 여기는 AX가 되는 거죠. AX가 되는 거고. 잘 안 써지네. AX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X의 가장 안쪽은 뭐가 되겠어요? 8비트니까, 여기 16비트니까 8비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AH의 상위 AH가 되고, 여건 AL이 되는 거예요. AL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라고 통칭을 2의 AX라고 통칭하게 되면은 AX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2의 DX나 2의 AX를 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자, 우리가 32비트를 입력을 했으니까 32비트에 해당하는 2의 AX, 2의 AX 이 부분에 이제 페어런트가 아니라 차일드가 되는 거죠. AX가 이제 이걸 이제 밖으로 꺼내오게 되면 2의 이제 AX니까 2의 AX니까 AX가 두 개가 AX가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AX가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AX가 두 개가 되는 거죠. 16비트 16비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2비트가 들어가니까 앞에 여기에 16비트가 여기에 16비트 상위에 어떤 16비트 들어가 그 하위 16비트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에 5x 1, 2, 3, 4가 들어갈 테고 여기서는 5, 6, 7, 8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6비트는 그대로 이제 거피할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ove E의 AX를 또 DX에다 옮겨주는 이유가, BX가 16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뒤쪽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분할을 해서, 16비트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16비트로. 같은 16비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쪼개가지고, 어, 상위 비트는 DX에다 집어넣고, 하위 비트는, AX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32비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을 이제 비워줘서, 앞을 비워주고, 이제 시프트 라이트로 해가지고, 16비트만큼, 여기에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시프트를 해가지고, 어, 여기에 그러니까 시프트를 해서 여기에 이제 1, 2, 3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1, 2, 3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게 여기 빈 자리는 그냥 0으로 채워집니다. 빈 자리는 0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는 E의 AX가 된 거고, E의 DX는, 어, 어, 이게 E의 DX는 시프트를 해서 0으로 채워지고 여기 1, 2, 3이 들어가죠. 이게 상위에 어떤 상위에 16비트가 들어가고 AX는 그대로 AX는 그대로 앞에 걸 지워주고 앞에 걸 0으로 만들어주고 뒤에 걸 5, 6, 7, 8을 그대로 이제 남겨주게 되는 거죠. 널리 연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B들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이 둘을 합쳐서 이 둘을 합쳐서 16비트와 16비트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이게 하나가 32비트가 되니까 32비트인 DX로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누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음, 이해는 잘 못하지만은 우리는 뭐 16비트를 가지고 32비트를 연산하려면은 32비트를 16비트로 서로 나눈다. 나누어서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이렇게 연산을 해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에 있는 결과값이 예, 그 목순 AX에 저장이 되니까 목순 AX에 저장이 되잖아요. 목순 AX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DX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메모리로 이게 메모리 변수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정의된 것은 어, 리저브 워드니까 2바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1바이트니까 워드 1, 이게 어, 여기서 1이라고 쓰이는 것은 워드는 1워드는 2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28, 16이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숫자가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자를 하나 표현하는데 2바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워드는 8바이트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변수는 여기서 섹션에서 만들어 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옮긴 다음에 프린터 함수가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연산 가격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몫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 헥사로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또 따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뭐 여기서는 그 알아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뭐 2바이트 연산은 뭐 2바이트 연산 결과 16비트 16비트 연산은 그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결과값이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도 이제 32비트로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지금 사측 연사 나누기에 대해서 16비트 연산, 16비트와 32비트 연산을 어떻게 하는가
같은 데이터로 이제 그 데이터 크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러는 그렇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재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뭐 재미없으니까 진도는 쭉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재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작가의 의도가 있으니까 음,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그냥 따라가 보는 거고 이것은 뭐 듣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뜻이 있는 자만이 보고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간단하게 이제 그 두뇌 플레이를 두뇌 워밍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놀잇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프로그래머들이 보면은 뭐 그냥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은 포크맨인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논다 그런 것을 그 제목도 포크맨의 일상이고 하나의 어떤 여가로서의 어떤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